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반바람 복덕방입니다. 여기는 정말 분양에 많은 고심을 한 흔적이 역력해요. 입주자 모집 공고도 몇 번이나 뒤로 미뤘었죠. 요즘 분양단지들 성적이 시원치 않으니 과감하게 분양에 나서게 되면 거의 새가슴이 되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초장의 분양 성적이 부진으로 확 기울어지면 정말 이모저모 신경 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일단 건설사 이미지도 그렇고 참패 수준의 분양 성적을 받아드는 순간 여러모로 데미지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후 무순위로 털어내는 건 둘째치고 건설사 입지가 상당히 좁아질 수밖에 없어서 지금 분양이 문제가 아니라 이후 분양이 더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요즘 분양은 삼고초려, 적어도 3-4번 정도는 일정을 연기할 정도로 고심이 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답은 그리 복잡한 게 아닌데 가격만 획기적으로 조정을 하게 되면 이런 불안은 그대로 해소가 될 뿐만 아니라 이 시국에서도 분양 흥행이라는 돌풍을 일으킬 수 있는, 어찌 보면 기업 이미지 제고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신바람 마케팅이 될 수 있는데 말이죠. 건설사가 당장 눈앞의 이익에 안절부절하는 듯해 보여서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어제 날짜 2월 27일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낸 이곳, 이런 분위기를 그대로 담고 있죠. 특히 서울 분양이 1월에 많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장이자의 둔촌주공이 1차 청약에는 거의 KO패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서 상당히 망설여졌을 겁니다. 그러나 이후 무순위 청약에서 거의 완판에 가까운 성적을 보이면서 최근에 분양하는 단지들이 여러모로 출구를 확실하게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분양가 부분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던 것 같네요. 당초 예상했던 고분양가, 그러니까 입지와 관계없이 무조건 서울이라는 행정구역을 가진 신축은 5구제곱 8억, 8사제곱 10억에 가격 태그를 달고 나오고 있죠. 준상급지로 가면 영등포자의 디그니티 5구제곱 8억, 8사제곱 11억에 나오게 됐고요. 입지는 비교적 좋은 편인데 분양가 안배가 상당히 수요층으로 하여금 얼어붙는 느낌을 주기도 했어요. 근데 여기는 일단 분양가 조정을 최대한 한 흔적은 보입니다. 바로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시그니처, 역촌 1구역입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분양가를 살펴보면 무조건 가격 포인트를 찝어 보셔야 됩니다. 5구제곱 5억 7천에서 6억 5천까지 나왔고요. 그리고 70제곱 6억 4천에서 7억 3천까지고요. 84제곱 7억 5천에서 8억 5천까지 나왔습니다. 액면으로 보자면 최근 서울에서 나온 분양가 중에 가장 싼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가지게 해요. 5구제곱은 5억대도 있고요. 70제곱 6억대도 있습니다. 그리고 84제곱은 8억대 수준. 당초 업계에서는 국평은 분명 9억이 넘어갈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는데 가격을 아주 절묘한 선에 걸쳐놓은 듯 보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다른 애들 다 10억대 국평을 내놓는데 여전히 8억대야 라는 신호를 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분양가는 그리 터무니없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분양대금 스케줄은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 순으로 진행이 되겠고요. 일단 30평 기준으로 6, 7천 정도 초기 자금이 들어가겠네요. 1억 채 안 되는 자금으로 일단 입구를 여는 걸 해결해 놓으면 나머지 중도금 60%는 이자 후불제 조건으로 전액 나오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건 직접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입주 시점이 빠른 편입니다. 2024년 11월, 내년 연말까지 잔금을 치러야 하는, 다른 여타 단지들처럼 3년 정도 걸리는 타이밍이 아닙니다. 실거주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입주 시 전세 보증금을 활용할 수 있어서 잔금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무조건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알아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최대 5억 한도의 금리 하향 조정을 해서 조건이 비교적 좋은 편입니다. 발코니 확장비는 대략 1,300만 원에서 1,600만 원 정도, 거의 2천만 원 넘는 돈으로 뒤통수를 후려치는 경우가 많았는데 확장비는 좀 쏘쏘해 보이네요. 그리고 옵션비도 체크를 해 보셔야 되겠고요. 어쨌든 이후 서울에서 나오는 분양가는 무조건 5구제곱 8억 이상, 84제곱 10억 이상은 나오는 건 거의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분양값입니다. 이건 분명히 참고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공급 규모 어떻게 될까요?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 8개 동 752세대, 이 중 일반 분양 물량이 454세대, 역촌 1구역 정비사업으로 나오기 때문에 조합원 물량이 녹아있는 곳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사업성이 괜찮아 보이는 정비구역을 할 수 있죠. 전체 물량의 절반 이상이 일반 분양 물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 특공은 240세대, 일반 공급 214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중요한 건 동호수 지정에서 조합원들이 얼마나 옥수수를 긁어서 가져갔느냐죠. 아무리 분양을 해도 로열층을 다 선점해버리면 껍데기 분양이 지나지 않거든요. 107동, 108동은 조합원들이 이미 불을 켜놓고 있는 상태고요. 나머지 동수의 일반 분양 물량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은 양호한 편이네요. 단지 배치들을 보시면 조합원 물량이 자리 잡고 있는 107동, 108동이 확실히 위치가 좋긴 하죠. 거의 직진 남향에 가깝습니다. 나머지 동들은 남동, 남서향으로 자리를 잡고 있네요. 그렇다면 입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서울 신축이라는 잠재성은 있는 곳이라 할 수 있는데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변 지하철역은 지하철 6호선 응암역이 근처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대략 1km 이상 떨어져 있어서 역세권 단지 아닙니다. 주변 마을버스를 이용해서 지하철역에 접근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죠. 아마도 센트럴빌의 가장 큰 단점이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역세권 아닌 아파트 대비 분양가가 적정 수준이었는가도 비교를 해보시고요. 주변 교통호재는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데 접근성이 단지와 직접적인 상호작용은 일어나지 않죠. 그래도 환승을 통해서는 수혜를 누릴 수 있고요. 연신내역으로 GTX-A가 들어오게 됩니다. 일단 광역교통망 접근성이 아예 없는 것보단 나은 거니까 괜찮은 호재로 보이고요. 그리고 세전역으로 서부선이 신설이 되죠. 이렇게 되면 여의도까지의 접근성이 확실히 좋아지는 면은 있습니다. 일단 은평 쪽이라서 마포, 상암, DMC와의 접근성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일단 다른 서울 도심과의 연계성은 그리 나쁜 편은 아닙니다. 다만 아파트 자체가 오르막에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다는 것, 이건 직접 가셔서 체감을 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확실한 역세권 단지가 아니라는 점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무조건 가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답이 딱 나오거든요. 향후 분양가 상승세를 고려한다면 이번에 나온 분양가가 그리 터무니없는 가격은 아니라는 면은 있습니다. 청약 자격, 서울, 경기, 인천 거주자, 순위 경쟁 발생 시 서울 우선 공급이 되겠습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 1주택자, 추첨제가 60% 정도 되겠습니다. 비규제 지역으로 서울도 해제가 됐기 때문에 1주택자도 추첨제를 통해서 진입이 가능하겠고요. 가점이 낮아도 충분한 추첨제 물량을 통해서 진입을 시도해 볼 수 있겠습니다. 분양 일정은 특공 3월 9일, 1순위 3월 10일, 당첨자 발표는 3월 17일이 되겠습니다. 규제사항은 전매 제한 1년, 재당첨 제한 없고요. 실거주 의무도 없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모집 공고가 나왔습니다. 요즘 서울 분양에서 5억대 가격을 만나보기 힘든데 그래도 터무니없는 가격으로는 나오진 않았습니다. 일단 추첨제 60%라는 이점이 있어서 가점이 낮은 분들, 그리고 1주택자라면 도전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도전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